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34%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대박 소식이 하나 나와줬죠. 자, 보시다시피 국내 첫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었죠? 바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갔었던 원자력 해체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0.22%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삼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건지,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어떤 내용의 이슈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대한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봐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되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내용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 패턴은 뭐였습니까? 여기다가 상한선을 딱 그어놓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8일 동안의 주가를 핸들링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자, 오늘이 일단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딱 6일 정도가 남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6일 동안에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 언더에서 주가를 핸들링 해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패턴이 첫 번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엔 뭐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시원시원하게 올려버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종가 시원하게 돌파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바로 이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지정되는 이 케이스에서는 투자 경고 매매 패턴까지 정확하게 먹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짚어봐 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선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신고가 시원시원하게 이어나가 보자 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고가는 어떤 신고가요?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흐름이,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목을 메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필요한 건 뭐일 수밖에 없다? 바로 전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배경 때문에 어떤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는 역사적 신고가의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개인분들이 이 유튜브를 지켜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이렇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구독자 선물로 LS 머트리얼즈를 드렸어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 고가까지 했을 땐 단기적으로 한 4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조정을 보여버리는 바람에 한 34% 정도 수익권에 있는 LS 머트리얼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언제 선물을 줬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증거 영상도 다 준비를 했는데, 언제 영상을 찍었었냐면은 10월 24일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10월 26일 일요일날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월요일부터 바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LS 머트리얼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트레이더 K라고 되어 있는 10월 26일날 2700분 가까이가 시청해 주셨던 영상인데, 여기 지금 자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후로 80%가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LS 모트리얼즈를 여러분들께 라고 되어 있는 자막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서 2차 전지 종목인 LS 머트리얼즈를 말씀드릴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인즉슨 추천을 드렸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사유가 뭐 때문에 발생했다? 바로 이렇게 제가 그때 이후로 추천드리고 나서, 이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요런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구독자 선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길게 끌고 가시면서 사이드로 여러분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요런 대박 종목들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해체 관련한 요런 이슈가 터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수원과 비관리구역 해체공사 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우리가 특히나 이 원자력 해체 테마가 중요하다고 하시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원전 해체를 통해서 트랙 레코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력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력을 쌓고 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고, 이 원전 해체 시장이 500조 규모다라는 추산이 있는 만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시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고리 1호기의 해체 착수를 하면서 무사히 해체를 마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력서가 쌓이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테마가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는 공시가 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공시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지정 예고일이 10월 3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까지 해서 바로 열흘째까지 되는 날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수년해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공시 내용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최초 판단일은 10월 30일이며 그날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하루씩 수년하여서 11월 12일까지 판단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테고, 11월 12일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래일로 따지면은 오늘을 제외하면 6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뭘로 들어갈 수가 있다?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 첫 번째랑 세 번째는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두 번째 거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의 종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해당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바로 어떤 걸로 들어갈 수가 있다?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높았었던 종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월 29일 날 찍었었던 종가인 93,200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한선을 그어두고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상한선을 그어두고 이 구간에서 나머지 6일 동안을 체류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이 구간에서의 상한선 그런 거 없이 여기를 시원시원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투자 경고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상한선을 그어두고 이 아래쪽에서 움직이게 되는 케이스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상승하고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매매법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잘 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과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요 구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85,000원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밴드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1000만원짜리 유료 강의 한번 무료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공시 내용에서 우리가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1000만원짜리 강의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투자 경고로 들어간 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잘 먹혔던 케이스는 뭡니까 여러분들? 휴림 로봇의 케이스에서 얼마 전에도 정확하게 일치를 했었죠. 자 보시다시피 언제요? 10월 22일 이 음봉 캔들에서부터 투자 경고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4일차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휴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 정도 수익권에 있는 휴림 로봇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걸로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은 이 4일차 때 매수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휴림 로봇의 케이스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믿기가 좀 힘드시겠죠? 자 원익홀딩스의 케이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두 구간에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정확하게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이 언제였어요? 9월 12일 금요일날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4일 차인 바로 요 양봉 캔들, 요 도치형 양봉 캔들에서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음봉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9월 12일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9월 12일 금요일 우리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9월 12일 금요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음봉 캔들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이날부터 시작해서 요 4일 차인 요 도지형 캔들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요런 상승세가 연출이 되다가 여기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고 이렇게 바로 다음날 상한가로 들어갔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한 번 더 지정이 됐었죠.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4일 차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딱 4일 차인 요 양봉 캔들에서 들어갔으면 요런 상승세가 마찬가지로 연출이 됐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번째 구간에서만 잡아갔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꽤나 수익권에 있는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구간이 언제라고 여러분들 10월 14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0월 14일 날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10월 14일 공시가 확인이 되시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지켜가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정말 잘 먹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 경고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딱 우리가 이 네 번째 캔들인 양봉 캔들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HJ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8월 14일 우리가 공시 내용에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좀 해보실 텐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공시 내용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8월 14일 HJ중공업이라고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바로 그날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봉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일 차는 우리가 이날의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는 말씀인데 굉장히 잘 먹히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수백만 원에서 막 1000만 원까지 받아가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렸죠? 무료로 그냥 오픈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 되는 사유가 다시 한번 좀 발생을 한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도 이 단일가 매매 패턴에 대해서 풀어드릴 날이 있다라고 하면 이 단일가 매매 패턴까지도 같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타점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구독자 선물로 LS 머트리얼즈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추천 안내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32% 정도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에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타점을 제가 잡아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당신이 타점을 언제 줬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자 보시다시피 제가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8월 20일 여러분께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논란이 터졌었던 그 다음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다시피 8월 20일 날 제가 영상을 정확하게 찍었었죠.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8월 20일 날 제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짧게 한 5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포의 주식을 매수해라라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서 매도하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영상에서 대놓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6,0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하셨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8월 20일 날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날은 9월 15일 날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오면서 이거 탈원전 아니야 이런 내용까지 돌았었던 날이 9월 1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매수가를 58,8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구간에서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만 해도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까? 52% 정도 수익권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4일 차 때 정확하게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상한선을 그어둔 다음에 요 구간에서 체류를 하는 구간에서 허리매매법으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겠다, 매수 타점을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단기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구간까지 2개월 반의 박스를 거쳤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받아 보시면서 이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 넣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시나요? 요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링크 이상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요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이 이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일 건데, 이 매집주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두산의 노벨리티랑 직접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을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릴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의 노벨리티가 30% 정도 올라가서 버티고 쉬고 있는 구간에서 두산의 노벨리티랑 직접적으로 엮이면서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에 막 3배, 5배씩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이번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자, 로보스타가 어떠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매집주입니다라고 해서 딱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전에 진행했었던 요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9월 13일이었고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는 말씀이고, 제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장대 항봉이 연출이 되면서 오늘 종가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00% 정도 상승이 연출됐었던 그런 종목이 바로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로써 제가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뭐라고요? 두산의 노빌리티랑 직접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의 노빌리티는 시가총액이 57조다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100% 정도밖에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두산의 노빌리티랑 직접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스몰캡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은 두산의 노빌리티가 30% 정도 올라가서 쉬고 있는 구간에서 막 3배, 5배도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의 노빌리티,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을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앞전에 이렇게 원전 사이클이 돌 때 찔러놓고 빼면서 외봉으로 급하게 매집을 해줬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 1년선 부근에서 지지를 연출해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상태에서 꾸물꾸물거리면서 점점 프로그램 개입 강도가 세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최대 매물대 구간까지 눌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매수 타점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찔러놓고 뺐었던 것을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세력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서 위에서 던지고 나갈 때는 이런 쌍봉 패턴이 연출이 되면서 박스 치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인데, 앞전에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를 쳤었던 구간이 나왔었죠. 쌍봉 패턴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이렇게 외봉으로 찌르고 빠졌다라는 것은 이 구간까지의 물량을 찌르고 빠지면서 장악을 해놨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다음번 구간인 이 신고가의 영역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10%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0%씩 올라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로보스타가 200% 상승 흐름 연출하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종목이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3배, 5배씩 또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 110% 정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림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딱 공개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분봉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둥근 바닥형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로 둥근 바닥형이 연출되면서 지금 바닥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낙폭이라는 것은 한 번에 진정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세게 나왔었던 낙폭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한번 낙폭이 연출이 됐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춰지지가 않자 다시 한번 낙폭이 더 세게 나온 상황에서 반등 흐름을 앞전에 있었던 구간보다 더 세게 잡아주면서 또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었고 그 뒤로 하락은 하되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 구간까지 밀리면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올라가는 듯한 무빙을 보여줄 때 이때도 한 번씩 있었죠? 이런 무빙을 보여줄 때 오늘만큼 세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조정을 보여주면서 어디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 애매하게 5일선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요렇게 만들어주면서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출현해주고 나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전고점 부분까지 딱 갖다 대놓는 자리에서 시원시원하게 바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날려버리던지 아니면은 장대 양봉을 날려놓고 위에서 투자 경고로 바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좀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하고 매도하고 나가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지금 몇 퍼센트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5% 가까이 하락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지금 조정다운 조정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음에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0.34%로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 삼성전자에서의 수급이 이탈되면서 어느 쪽으로 올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바로 이 원전 시장으로 올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얼마를 매도했습니까? 여러분들 1조를 매도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전까지 있었던 매도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매도를 진행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집 나간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섹터를 한번 우리가 꼽아보자면은 지금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겠어요? 바로 이 조선 쪽도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전이 당연하게도 꼽힐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반도체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며칠 정도 만약에 이 위 구간에서 체류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급이 이탈되면서 어느 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이런 종목들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짚어봐 드리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는 우리가 또 같이 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쪽도 같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 쪽에서 대장은 뭐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재료를 다 내포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 지금 원자력 해체 테마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갈까라고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이런 구간에서 2개월 반 동안에 박스를 돌파하면서 시원시원한 장대 양봉을 날려버렸을 때 터져 나왔던 내용의 이슈가 뭐예요? 실적 관련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밖에 안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다다음 날에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가스터빈 2기를 어디다가 빅테크에다가 공급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가스터빈 6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가 삭제가 됐었죠, 기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면 이미 다 확정은 됐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미 다 확정됐다. 결국 다 확정이 돼 있는데 기사를 내보낼 타이밍을 고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기사를 내보낸다라도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사를 내보내기 전부터 실적 관련한 기사를 터트려 놓고 그 다음번에 가스터빈 2기 관련한 기사가 터져났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은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먼저 올려놓고 뒤늦게 기사가 터지는 케이스도 있을 뿐더러 기사를 내보내놓고 그 다음번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이 페르미 아메리카 관련한 이슈까지도 터져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수급의 논리와 균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이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당장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서 투자 경고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4에서 5일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4일차 때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혼자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매도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만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8일날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제가 11만 6천원 부근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9월 18일에 로보티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날 이 캔들이 9월 18일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150%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로만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웬만하면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150%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갈 수 있는 방이 이 대응방이기 때문에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셨을 때 대응 문자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웬만하면 입장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